오늘은 어디까지 할까? 별로 없는데? 45페이지까지 어때요? 응? 괜찮죠? 오늘은 45페이지까지. 원의 방정식. 이제 아직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2학기 과정을 하면 자취의 방정식 문제들이 나와요. 자취의 방정식은 어떤 조건에 맞는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집합 개념인데 집합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쭉 따라가면 어떤 도형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배운 건 직선하고 원밖에 없어요. 기하를 배우지 않는 한 직선하고 원밖에 없기 때문에 대충 이제 보면서 이거 직선이 그려질지 원이 그려질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좋죠. 그 문제가 좀 편하게 풀려요.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자체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면 한 점이고 거리가 같은 점이에요. 그럼 이제 거리가 같고 한 점이니까 한 점을 우리가 A, B라고 놓고 이 거리를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리고 이 점들, 그런 점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제 정점이라고 부르고요. 고정점이죠. 움직이지 않는 점. 또는 고정선, 정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거리가 같은 점들이니까 얘네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동점이라 그래요. 이런 움직이는 점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x, y 이렇게 놔줘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의 절반 거리, 두 배 거리 이런 식으로 놓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약간 변형식을 써야 되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간단한 걸로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점과 정점과 동점 사이의 거리, 이 한 점에서 이 동점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이 점을 만약에 O라고 하고 이 점을 P라고 하면 OP의 거리가 R로서 일정한 거지. 이 조건을 만족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좌표 평면이니까 점이 두 개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수서쌍이 필요한 거고, 두 점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가 나오고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 거리가 R이 되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양변을 제곱한 식을 쓰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고, 이걸 도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원점이 눈높이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원을 뭐라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갖다가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 동점은 정해진 점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여 다닐 거고, 그 움직여 다니는 점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은 다 돼요. 그게 바로 요 위에 있는 점들이 되는 거예요. 원은 아주 특별하게 대칭성이 굉장히 뛰어난 도형이죠. 대칭성이 굉장히 뛰어난 도형이라서 대칭성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래서 원에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배우는 내용이랑 문제를 수준을 어렵게 내면 꽤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도형으로 잘 생각해서, 그리고 원은 중3 때 배우죠, 그죠? 도형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배운 지가 오래돼서. 고3 되면 이제 원하고 삼각형 뭐 이런 거 배운 시기가 3년이 넘어가잖아. 3년이 넘어가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지금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편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도형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원 배웠던 거, 뭐 원주각에 관한 문제, 접선에 관한 문제, 수직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리죠. 자, 이게 표준형이고, 요걸 이제 일반형으로 바꿉시다. 일반형으로 바꾸는 건데 아주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제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y 더하기 b제곱. 아이고 여기 있네요. 이건 r제곱이죠. 그래서 이건 r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서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2차식의 형태로 어떻게 쓰냐면, 이건 이제 원만 배워서는 애매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써봅시다. 제곱 먼저 써요. 그래서 x제곱 그 다음 y제곱 그 다음 1차식을 쓰는데 x에 관한 1차식을 먼저 써서 ax 이렇게, y에 관한 1차식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실제로는 요 앞에 개수도 붙어요. 여기서 a x제곱 b y제곱 cx dy 더하기 d 이거 2는 0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그냥 슬며시 그냥 얘기했던 2차 곡선,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요 앞에 개수에 의해서 타원이 되기도 하고 쌍곡선이 되기도 하고 포물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곡선들이 쫙 바뀌어요. 그래서 2차 곡선은 다 이 앞에 개수까지 이렇게 하면 이 형태로 다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반형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우리는 일반형 안 배우고 이제 원에 대해서만 배우잖아, 그치? 아주 특별한 식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뭐다? x제곱 앞에랑 y제곱 앞에 개수가 어때야 돼? 여기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타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에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얘도 원의 방정식의 형태예요.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데 굳이 앞부분에서만, 이 앞부분에서만, 뒷부분에선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앞부분에서만 뭘 신경 쓰냐면 요걸 좀 신경 써야 돼요.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요거 이제 부호가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요게 0보다 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r제곱 a제곱 c 값이죠. c 값은 잘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 생각해볼까? 안 나오려나? r제곱 여기가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가 돼서 상관없는데 음수가 돼도 상관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쪽이 음수가 돼. 이게 음수가 돼. 문제가 돼. 0보다 작아. 양수가 돼. 그런 거 같은데? 판별식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작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하여간 이제 식을 따져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표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죠. 해보자. 잠깐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더하기 2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 1이 있어요. 1을 되는데 만약에 1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되네. 마인 2가 있어요. 3이 있으면 그렇죠. 이거 얘가 양수면 안 되네요.
봅시다. 그럼 얘가 만약에 3이 있으면 얘 1 주고 얘 1 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0이면 그럼 이 식 자체는 일반 형식을 만족해요. 근데 완전 제곱식을 하기 위해서 얘가 3을 2를 얘를 주고 더하기 1 주고 얘 더하기 1 주고 그러면 1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로 넘어가.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만들어져. 이거는 이제 반지름은 r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r 제곱이 0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 식이 이제 r 제곱이 0보다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나와요. 요런 게 요 식에서는 성립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제곱 만들어 보세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서만 이 중에서 원의 방정식이 아닌 걸 찾을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와. 그쵸? 저거 안 돼.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몇 개 나오는데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원의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정보가 몇 개 필요하다? 정보가 3개가 필요해. 아셨어요? 정보가 3개. 이 정보가 3개가 필요해서 A, B, C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하나의 원을 결정하는데 점 몇 개가 결정해? 점 몇 점이 생기면 원이 하나 결정되죠? 혹시 알죠? 많이? 최소점. 최소 몇 개의 점이 결정되면 원이 하나 결정돼요. 맞아요. 3개 있어. 3개. 3개의 점이 딱 결정되면. 그러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3점을 지나는 뭐가 결정돼? 원이 하나 딱 결정돼. 3점이 결정되면 또 결정되는 게 뭐가 있죠?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져요. 그렇게 증명하기도 해요. 사각형은 외접원을 갖지 않아요. 3점으로 원을 하나 결정한 다음에 이 바깥에다가 점을 찍으면 사각형이 만들어져. 근데 이 3개의 점으로 원이 하나 결정돼서 4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접원은 사각형의 외접원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각형에서 외접원이 존재하면 굉장히 특별한 사각형이에요. 성질이 많이 나타나.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원은 점이 3개가 정해지면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3개의 점이 정해지면 원이 하나 결정되기 때문에 정보가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3점을 지날 수 있어요. 3점이 나오는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한테 제일 까다로운 문제. 혹시 책에 있나?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있네요. 41페이지.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3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일 까다로워요.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 일반형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형태로 집어넣으면 상당히 까다로워져.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하시면 돼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시험 볼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3점이 나오면 빨리 그리세요. 그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그려볼까? 만약에 진짜 첫 번째 문제가 될까? 3, 마이너스 5 여기 하나 찍히고 그 다음에 0 찍히고 5,3이 찍혀요. 맞죠? 여기 5,3이 딱 찍혔어. 그럼 요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봐. 그래도 다행히 0,0이 있잖아. 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C는 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3, 마이너스 5 집어넣고 5,3 집어넣어서 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요게 3일 때 5 내려가니까 요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5죠. 요거 기울기는 얼마야? 5 갈 때 3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5분의 3이에요. 그럼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X랑 곱하면 마일 마이너스 1이죠. 무슨 성질이에요? 수직. 수직이죠. 이게 수직이에요. 그럼 원에서 수직 성질이 딱 하나 튀어나오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지름이 있으면 이건 다 수직이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거 세 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지름이니까 여기 중점 구해요. 그럼 이렇게 중심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거리 구하면 여기 반지름 나와. 그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 점이 나왔는데 세 점이 너무 복잡하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세 점을 딱 줬는데 얘랑 수직으로 주는 경우. 그럼 어떻게? 이 점하고 이 점은 지름으로 보고 이거의 중점을 구해요. 이거의 중점을 구하기 쉽죠. 이게 어디지? 이게 지금 3, 마이너스 5고 얘가 5, 3이라고 그랬으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4, 얘 더해서 2로 나누면 4, 마이너스 1인가요? 그죠? 4,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에서 5, 3까지 거리를 구하면 여기 한 칸 가죠. 한 칸,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서 4칸이죠. 그러면 여기 거리가 얼마죠? 루트 17인가요? 루트 17. 따라서 요거는 중심이 4,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걸로 푸는 거죠.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되려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17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게 이걸 다 대입해서 A, B, C 구해서 구하는 것보다 좀 빨라요. 근데 이게 그려봤는데 수직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얼른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운이 좋았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전에 알린 것처럼 지름을 알려주면 정보가 나온 거죠. 지름이야. 그럼 정보 몇 개가 주어진 거야? 3개가 주어진 거예요. 지름 2점을 알려주면. 왜냐면 가운데 누가 있어?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거고. 세 번째가 중심과 반지름. 중심에 2점이 주어진 거고 반지름 R이 주어지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만 사실 일반형을 써서 풀고 나머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로 많이 풀어요. 알았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구한다고 해봐야 뭐 귀찮긴 하죠. 자, 원의 방정식을 조금 더 풀어봅시다. 원의 방정식 구하기 이렇게 하는 건데 접하는 원의 방정식 축에 접하는 원방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중심 구하고 나중엔 이제 중심이 0,0이 더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x축에 접한다 이렇게. x축에 접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거는 외우지 말고 그냥 그려보세요. 알겠죠? 이제 x축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능하죠? 그 여기가 바로 a, b예요. 맞아요? a,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요 위치가 A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2개가 나오는데 요 위치가 이제 B인 거죠. 여기 위치가 B인 거죠. 그죠? 맞아요? 요 위치가 B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방정식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절대값 B랑 같은 게 뭐야? 요 길이랑 같은 게 반지름이죠? 요 길이랑 같은 게 반지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 길이랑 같은 게 반지름. 즉
여기일 때는 마이너스 b일 테니까 절대값 b가 이렇게 i랑 같아.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이건 이제 편하게 쓰세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b는 양수음수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서 양수면 이쪽일 거고 음수면 이쪽일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해줘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x축에 접한다. 그럼 y값 중심의 y값이 누구다? 중심의 y값이 여기 중심의 y값 b가 반지름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기만 하면 방정식은 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기본형, 이게 아주 표준형이라서 얘가 반지름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다가 r을 쓰든지 얘에다가 b를 쓰든지 이건 이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뭘 쓰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y축에 접하는 거죠. 그럼 뭐 안 봐도 너무 명확하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a가 r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y축이야. 따라서 절대값 a가 r이 되는 거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맞아요? 알고. 자, 근데 요게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알겠죠? x, y 동시에 접하는. 요렇게 되는 건데 그리기가 뭐하네? 요렇게 4개가 나와요. 4개가. 크기가 다 다르네. 똑같은 걸로 봐주세요. 추워? 킬까요? 일단 너무 힘들어해서 막 다 선생님이 그 수업할 때 이렇게 목소리가 졸립대요. 내 목소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전에 한 12명인가 수업했는데 수업하다가 잠깐 쉬어 그랬더니 11명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깐 쉬어 그랬더니 정말 11명이 푹 쓰러져가지고 자는 걸 보고 내가 이건 내 문제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신경을 쓰죠. 근데 이제 선생님 목소리도 그런데 온도도 너무 높아서 정신이 없으면 좀 그럴까 꺼준 건데 그래서 추운 거보다 낫죠.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 여기 A, B 그죠? 그럼 여기 A, B가 어때? 반지름 이게 완전히 사각형이죠, 그죠? 이게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A랑 B랑 다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A, B랑 같으니까 x-a 제곱 더하기 y-a 제곱 더한 a 제곱 이렇게 하면 a가 양수면 여기 a가 양수면 이것도 양수지, 그지? 그래서 얘를 뜻해요. a가 음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가 1이라고 해봐. 1이라고 하면 이거는 x-1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y-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뜻해. 그래서 얘랑 얘는 못 표시해. 그래서 얘를 표시하려면 예를 들어서 1번, 2번, 1번 1사분면이니까 1, 2, 3, 4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있는 원면 표시돼요. 양수가 나오면 1, 4분면, 음수가 나오면 2, 4분면. 그리고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있는 걸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부호를 바꿔야 돼요. 하나를. 이렇게 표시해야 2, 4분면에 있는 원이나 4, 4분면에 있는 원을 표시할 수 있어요. 양수가 되면 x가 양수, 음수가 그러니까 여기가 4, 4분면이 되고 a가 음수가 나오면 2, 4분면의 원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책에는 4개가 다 쓰여져 있는데 4개 다 쓸 필요는 없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누구랑 반지름이랑 같지? 이게 제일 중요해.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지름 하나의 원소를 줄일 수 있는 거야. 하나의 선생님이 정보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에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정보가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근데 접한대. 이것도 정보예요. 그죠? 그럼 이게 접하는 걸 어떻게 쓰지? x축에 접해? 그러면 중심의 y-값이 반지름이야. 그럼 반지름 대신에 중심 y-값 쓰지. 이렇게 쓰겠다는 게 요거고. x값이랑 같을 때는 y축에 접할 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 근데 동시에 접해. 동시에 접하면 4개가 나와. 선생님 뭐 실수하고 있어? 아니. 4개가 나와. 4개나. 근데 4개가 나오는데 식을 2가지에서 고민해서 쓰셔야 돼요. 이쪽인지 이쪽인지가 문제에서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 1, 3, 4분면에 관한, 즉 다시 말해서 부호가 같은 4분면에 관한 거는 부호가 같은 식으로 써주면 되고 부호가 다른 식에 관한 식은 요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동시에 접하고 3,-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3,-4는 어디에 있어? 3,-4는 여기에 있잖아. 그치?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4, 4분면이니까 이 방정식으로 써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4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푸셔야 돼.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자, 많이 힘드니까 수업 듣는 것보다는 문제 푸는 게 편하죠. 풀이가 다 나와 있긴 한데 선생님이 이거 45페이지에 15번 문제를 좀 풀어줄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잔치의 방정식 중에서 유명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그래요. 안 외워도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알겠죠? 점이 2점이 주어져요. 하나는 0,0, 여기는 6,0이 주어졌네. 쉬운 걸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 점 P가 1:2야. 연애 어떻게 다 풀지? 자, 해봅시다. 이 그림을 잠깐 그려봐주면 이런 문제예요. 여기가 0,0 이렇게 0,0 여기 A가 있고 6,0 여기에 B가 있어요. 그쵸? 그때 P라는 점 XY가 있는데 이게 1:1에 그러면 이 점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여기 P가 있으면 이 거리 대 이 거리가 1:2라는 거예요. 이게 T면 이게 2T입니다. 이런 이야기. 알겠죠?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는 안 가고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있다 그러면 요 정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아, 이거 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도 1대이면 여기도 1대 2일 테니까. 여기도 그렇다면 여기도 그럴 테니까 이렇게 대칭이라서.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자체의 방정식이고, 자체의 방정식은 고정점이 있고 그 고정점에 대해서 정점을 이렇게 고정점에 대해서 이 동점에 대한 식을 만족하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x, y에 대한 이 식을 만족하면 돼요. 괜찮아? AP 대 BP가 1대이면 AP 제곱 대 BP의 제곱은 1대 4죠. 선생님 왜 이렇게 푸는지 알겠죠? 그죠?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를 계산하는 것보다 제곱해서 푸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럼 훨씬 간단해져요. 그럼 AP 제곱 대 BP의 제곱은 1대 4예요. 그럼 AP 제곱을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빼는 거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대 요거의 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대 4예요. 선생님이 부탁하건대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를 천천히 읽고 계산도 천천히 하세요. 알겠어요? 단지 좀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 과정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계속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연습하면 나중에 가면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4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그냥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되겠죠. 자, 여기가 x제곱 나오니까 이쪽으로 넘기는 게 낫겠죠? 4x제곱에서 x제곱 빼면 3x제곱 여기다 풀게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x 먼저 풀까? 여기는 x항이 없으니까 그냥 풀면 되겠네요. 여기가 12x 나오죠? 마이너스 12x 그러니까 더하기 12x. 상수는 3, 4, 6, 6이 36 마이너스 6, 36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플러스 더하기 요렇게 하면 3y 제곱 0이 되죠. 그죠? 36은 여기다 쓰는 게 나을 뻔했네. 이제 3 약분하면 되죠. 그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x제곱 앞에 값이랑 y제곱 앞에 개수가 같으면 원의 방정식 약분하시면 돼요.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3으로 약분하면 x제곱 더하기 여기가 4x 그 다음에 여기가 y제곱 되고 여기는 3으로 나누면 12가 되고 여기 4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4를 더하죠. 이렇게. 그럼 되죠?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식이 정리가 돼요. 중심이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이 2인 4인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 맞죠? 이게 이제 아포로니우스의 원이에요. m 대 n을 만족하는 자체의 방정식.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얘는 x축 위에 점이 딱딱 있으니까 예쁘지. 근데 점을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주고 이것도 뭐 3대 2 이렇게 하면 이거 좀 헷갈려요. 3대 2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럴 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지금은 그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굳이 그렇게 저렇게까지 계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기가 A, 여기가 B. 어떤 점을 찾든지 간에 1대2죠. 어떤 점을 찾든 간에 이게 1대2지, 그치? 그러니까 1대2인 점 중에서 가장 특별한 두 점을 찾으세요.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가 내분점이고 하나가 외분점이에요. 1대2의 내분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냥 3등분해서 하나 가져가면 되지. 그러니까 3등분해서 하나 가져가면 되니까 여기가 2인 점이에요. 여기 하나 찍기. 그렇죠? 1대2면 빼면 아까 선생님이 저번에 외분 얘기했을 때 요거 빼면 한 칸이니까 이거 하나로 보세요. 얘가 하나로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여기가 이제 외분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가 내분, 여기가 외분이니까 이 두 점이 뭐가 돼? 지름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이 늘죠. 더해서 2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나오겠죠? 4. 이렇게 놓으면 그냥 바로 x 플러스 2에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죠? 그림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식을 저렇게 정리 안 하고도
가볍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1은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서 지름으로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만 나온 문제는 없어요. 16, 17번부터 막 넘어가면 자취의 방정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약속한 여기까지예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접선의 방정식. 자, 질문 있어요? 풀면서 조금 내용이 이상하다 아니면 문제 풀이가 너무 길어요. 뭐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도 좀 도와줄 수 있을 풀이가 있으면 도와줄게요.